네, 안녕하세요. 차탄성입니다. 자, 알테오제니 FDA, 이제 키토르다 SC가 승인을 받으면서 아마 월요일은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장세가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알테오제니 대장주죠.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가 일단 뜨는 것 자체가 이 바이오 시장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 줄 거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알테오제니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지, 상승 이후에 버텨줄지,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테오젠 이 적정한 가격 62만원에서 위아래 10% 정도, 그러니까 55만원에서 70만원 이 박스권 만들 가능성 있다라고 이 계산에 대한 부분과 함께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정말 이 알테오젠을 뛰어넘을 만한 이 기업들이 나올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텍에서 나올 텐데, 자, 어떠한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들 제가 바로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 금리가 인상 시기에도 주가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기술력 하나로 승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의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시대의 흐름도 잘 맞았다. 왜냐면 키트루다가 이제 곧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알테오젠의 이 SC 기술력, 즉 IV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이 기술력 자체가 키토르다의 특허권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키토르다 입장에서는 연간 40조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복제약 시장에 파일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40조인데 거의 이제 복제약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가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비용적 측면에서 저렴한 이 키토르다의 복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키토르다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SC로 가는 순간 특허권이 이제 SC 제형 연장이 되면서 사실상 엄청난 이제 그 특허권 만료되는 시점에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빛을 발했다. 그래서 사실 이 알테오젠의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알테오젠을 뛰어넘을 만한 이 회사가 뭐가 있는지 좀 볼 건데, 일단 제가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포함이 되는데, 저번에 제가 유한양해,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이 두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빼고, 일단 오늘 ABL 바이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ABL 바이오를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제가 언제 말씀을 좀 드렸는지 잠깐 보면, 일단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조회수가 13,000 정도 나왔죠. 그래서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요때 당시 이제 ABL 바이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자, 날짜가 언제죠? 보시면 죄송합니다. 9월 8일이요. 9월 8일. 많이는 안 올랐어요. 9월 8일 대비해서 많이는 안 올랐는데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죠. 그죠? 비슷한 가격. 이제 금요일에 좀 상승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제가 일단 이 종목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유. 일단은 우리가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오래오래 들고 있던 분들은 뭐 2만원, 3만원대 평단도 분명 있으실 거고요. 최근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평단가 6만원, 7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벌써 50% 이상의 수익 구간이 이제 달성돼 있는 구간인데, 일단 얘는 무조건 버티면서 갑니다, 이제. 얘는 존버 타면서 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BBB 플랫폼, BBB 셔틀 요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랩바디 B인데 요게 뭐냐면, 우리 그때도 말씀드린 건데 똑같이 또 말씀드릴게요. 이 뇌가 있잖아요, 뇌. 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여기 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으면 여기 뇌막이 이렇게 있어요. 뇌막. 뇌가 아파서 뇌질환에 걸렸어요. 뭐 루게릭병, 그다음 파킨슨병 이런 건데 뇌질환. 근데 이 약을 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항체를 이렇게 뇌로 보내야 되는데, 이 뇌막에서 모든 항체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막이 항체를 튕겨내기 때문에 약이 제대로 뇌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뇌질환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라는 게 이 뇌막을 뚫고 이 약물을 뇌 안쪽까지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ABL 바이오가 정말 혁신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모든 이 뇌 쪽 질환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결합만 시켜서 뇌 안으로 넣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효과만 확실하다라고 하면 넣어줄 수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럼 앞으로 ABL 바이오는 정말 20만 원, 3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왜 아직도 시가총액 6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술 이전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GSK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률이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시총이 6조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뭐 시총이 20조다라고 하면 조금 지금 이제 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겠지만 6조인 상황에서 충분히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 또 집중을 하셔라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바이오 하면 ABL 바이오 정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ABL 바이오 보유자만 하더라도 몇 명 있죠 지금? 최근 설문조사 보면 자 거의 한 400명 정도 있죠. 400명에서 500명 ABL 바이오 가지고 있는 분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중이다 ABL 바이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ABL 바이오를 언제부터 최초로 말씀드렸냐 작년 저는 ABL 바이오라는 이 종목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제가 텔레그램방 9월에 시작했거든요. 8, 9월에. 그럼 보면은 작년 9월이면 언제입니까? 작년 9월 여기에 여기 여러분들 얼마예요? 3만원대 3만원대. 그 사실상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 2만원대고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 나올 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급락 상승 나오기 전에 급락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0%짜리 4월 2일에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호재가 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재가 뜨고 나서 어떻게 돼서 급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절대로 당하면 안 된다. 압도적인 탑라인에도 하락하는 진짜 이유 그죠? 우리가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대규모 기술 이전이 나오면 주가가 폭등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도 일단 뭐 해야 된다? 일단 존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 이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걸 좀 생각을 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얘가 이 기술력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중요해요. 알테오젠처럼. 근데 이 ABL 바이오의 기술력의 확장력을 보셔야 돼요. 확장력.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을지. 그죠? 더 많은 회사들이 찾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뇌질환 관련된 부분이 사실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뇌막 뚫는 것 자체가 뇌막을 비비비라고 하는데 그 뚫기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이 플랫폼 그 약물과 결합해서 투여하는 그런 ADC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말로 좀 가능성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또 집중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 강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종목 추세를 먼저 볼게요. 차트를 먼저 보는 이유는 지금 흐름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뭐 요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봅시다. 자, 요런 흐름, 지금 요런 흐름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흐름 사이에서 뭐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구간 나왔죠. 오버슈팅 구간 나오고 이 구간 지지선 구간 자리를 깨면서 저는 이게 뭐요? 이 자리 자체가 개미 털기 자리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자리 깨주면서 개미 한번 털어주고 이제 이 전고점 자리를 넘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지금 기회로 좀 볼 수 있겠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매물을 뚫어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아직 6천억이기 때문에 얘네가 시가총액 6천억인데 기술이전 5천억에서 6천억짜리를 지금 2개 했거든요. 2개 했어요. 그러니까 1조 이상의 규모는 아니긴 한데 시총이 낮기 때문에 요 5천억, 6천억 2개 했다. 충분히 기술력의 부분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죠.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우리가 분봉을 보면 쭉 올라갔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 3만 원에서 어디까지 밀렸어요? 26,000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상하다. 고점을 찍고 마이너스 15%가 빠졌다. 고점 대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잘 가던 주가가 내려갔을까? 거래량도 없이 누른 거죠. 못 붙게.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가 갔잖아. 신고가. 그죠? 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겠죠? 쭉 가다 어떻게 쭉 가다 다 빠진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제가 해석하긴 이거예요. 여기서 샀던 놈들 다 수익 구간이죠. 그죠? 야, 차익 실현 물량 내보내. 이거거든. 이 바이오 종목 세력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급등 후 신고가에서 급락시키는 패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 수익 중인 사람들이 뭐야 고점 찍었나 하고 판단 말이야. 그 물량 받아먹는 거예요. 요게 이제 특징인데 에이벨바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뚫어주고 너무 말도 안 되게 과도한 하락을 만들어내죠. 그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과도한 하락이에요. 84,000원에서 그냥 아무 이상도 없던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0%를 빼버리죠. 매집이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신고가 뚫어주고 강하게 올렸다가 또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빼버린단 말이야. 이게 뭐야? 수상하다. 이렇게 수상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이유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밀어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하게 밀어내는 구간이 나와주게 되면 땡큐지만 사실상 지금 바이오의 흐름이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과한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분할로 끊어서 61선까지 모은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계속적으로 눌림목 나올 때마다 모아가면 좋겠고 마이너스 거의 지금 구간부터 따지면 마이너스 몇 프로죠? 거의 마이너스 거의 23% 구간인데 개인적으로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금 분위기상.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당장 뭐 시가로에서 분할로 매집을 해서 내려가면 오케이 1차.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요 종목 1000만 원 사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0 사요. 그럼 만약 그대로 올라가. 그럼 일단 가져가 이 상태로. 또 박스권 생긴 박스권 저점에 또 추가하면서 하든지. 그 250 샀어. 근데 운 좋게 21선까지 밀렸어. 그럼 또 250 사는 거야. 또 운 좋게 61선까지 밀려서 500 사는 거야. 야, 마인드 차이예요. 사놓고 내려가면 기쁘게 생각해야 되거든. 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놓고 내려가면 어때요? 아, 내 종목 빠지네. 망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들어가라는 거고 에이프릴 바이오 잠깐만 좀 우리가 회사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자, 먼저 지금 전환사채 물량들이 조금 있긴 한데 뭐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150억에 대한 물량이고 이제 청구가 되기 시작했다. 금액 자체는 현재 구간 남은 건 90억 정도네요. 요거도 이제 청구가 되고 있고요. 그죠? 청구가 10월 13일에 또 나오고 얼마 되지 않는 물량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만 볼 건데 자, 뭘 볼 거냐? 보시게 되면 매출 및 수주 상황 뭐 요런 부분들을 잠깐만 좀 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 연구개발 활동 이걸 먼저 볼게요. 보시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 계약 총괄표라고 이 회사가 지금까지 상장하고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던 후보 물질입니다. 뭐 APB, 에이프릴 바이오, R3, 에보민이라는 데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고요. 총 계약 금액은 4억 7,500만 달러입니다. 따지면 6천억 정도 되겠죠. 6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이 작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룬드백이라는 회사에 2021년도에 또 얼마? 거의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요거 임상 1비상 진행 중인데 요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뭐죠? 갑상선. 그러니까 즉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읽어볼게요, 일단. 하여튼 그 부분 읽어보면 되니까 일단 읽어봅시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에보민이죠. 작년에 기술 이전했는데 요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계약 기간은 24년도 6월 20일부터 계약일로부터 계약 종료 요건 충족 시까지라고 되어 있고 쭉쭉쭉 보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2상이 시작됐고요.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번 연도 2월 13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대상 기술은 인터루킨 18 결합 단백질인 단 하나의 생리 활성 모이티의 혈정 특이점 항체 절편이 융합된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어떤 기술인지는 제가 좀 더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유한양인데 또 가격은 없죠. 기술이 얼마 있는지. 요건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고 자, 룬드백이라는 회사에 요것도 마찬가지 6천억, 7천억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자, 보시면은 저기 타겟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란 무엇이냐면 그 항체가 이 멀쩡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내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워낙 커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러한 임상 후보 물질을 이제 뭐 했다? 기술 이전을 했고 이 1비상에 대한 부분들이 곧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 9월에 했고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시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녹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게 성공적인 어느 정도 임상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적응증,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발생하는 게 맞다. 갑상선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뭐 안 걸려봐서 모르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부분을 낮춰줄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적응증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라는 게 내 항체가 내 멀쩡한 세포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사람 몸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서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고 그죠? 이렇게만 일어날 수가 있잖아.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어디를 공격한다. 내 항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떻게 설명드릴지 어려운데 그러니까 바이오도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보는데 진짜 이게 박사 석사가 아니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바이오의 종류도 워낙 많고 제가 박사 석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한번 잠깐만 제가 일시영자로 찾아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챗GPT에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요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란 음성학폰 보면 적응증이 되게 많다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보다 똑똑한 챗GPT의 설명을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 공격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자, 요거는 일단 맞았죠. 근데 왜 생기냐? 정상적으로 면역 세포는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외부 병원체만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면역 조절이 깨지면 자기 조직을 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항체나 T세포가 공격을 한다. 원인은 유전적 소인 플러스 환경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 어떤 병들이 있냐? 류마티스 계열은 뭐 관절염, 척추염, 건성성 관절염 이런 게 있고 피부 조직염증은 이런 게 있고요. 그죠? 뭐 크론병, 궤장성 대장염, 뭐 제1형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적응증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들을 잡을 수 있는 즉 면역 체계를 원상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이 약품이 정말로 굉장히 많은데 적응증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는 반응하는데 여기는 반응 안 하고 여기는 반응하는데 여기는 반응을 안 하고 이 치료제가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대신에 적응증을 그러니까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갑상선 관련된 부분들, 루마티스, 뭐 크론병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치료가 되기 시작했어. 그럼 이 약을 다른 적응증도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어쨌건 현재 구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러한 임상에 대해서 1비상에 대해서 성공적인 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있는 아마 이제 갑상선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 이상의 뭘 할 수 있다? 새로운 적응증에 대해서 또 기술 이전 나올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비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적응증으로서도 또 기술 이전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건 5천억, 6천억 하는 회사가 기술 이전 5천억, 6천억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폭등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지금 괜찮은 바이오 종목을 골라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AB 프로바이오 이 종목 이거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잡주를. ABL 바이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발굴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들어가기엔 겁나잖아. 이러한 종목들을. 그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 나중에 지금보다 5만원, 6만원, 10만원 가 있게 되면 어차피 못 사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기술 이전이 만약에 적응증에 대한 부분, 즉 1비상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괜찮게 나오고 이게 만약에 새로운 적응증까지 기술 이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들과 생각을 해본 밸류에이션 자체가 6천억을 일단 싸고요, 당연히. 한 평균적으로 2, 3조는 돼야 되지 않을까? 2, 3조 돼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3배, 한 9만원, 10만원짜리? 그 정도는 가 있어야 되지 않나? 바이오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가 사실 정답이 없는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으로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감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 괜찮은 종목일지 골라내는 것도 이 감적으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1비상에 대한 임상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 그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다른 기술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이쪽에 마지막에 또 보여드렸지만 여기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자가면역 질환체 룬드백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및 초기 마일스톤 지급을 받았으며 갑상선 맞죠? 갑상선 암병증 임상 1비상이 진행 중이다. 요게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SFA에 이어 두 가지 새로운 플랫폼도 개발 중이다. 즉 아까 얘기했던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이전했던 5천억, 6천억짜리에 대한 부분들 말고도 새로운 플랫폼도 개발 중이다. 보시게 되면 REMAP라는 기술로 다중 타깃 항체를 만들어 복합 질환이나 항암제에 적용할 수 있고 ADC와의 접목 가능성도 열려 있다. 둘째는 NEST의 플랫폼으로 SAFA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더 긴 반감기를 구현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 기술은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처럼 투여 횟수를 크게 줄이는 것이 중요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가면역 질환제가 내가 이렇게 꽂았다고 했어요. 몸에 꽂았어, 치료제를. 근데 치료제가 듣는 시간이 3일이야. 그러니까 3일 있다 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럼 어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주사 맞는 것도. 병원도 가야 되고. 근데 이 반감기를 늘려주게 되면 우리가 비만 치료제도 원래 하루 한 번 맞아야 되는 싹센다를 개량해서 나온 게 위고비잖아요. 반감기를 늘려줘서. 그 지금 펩토린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이걸 한 달로 늘려주는 기술을 만들었다, 뭐 만들고 있다라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도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는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플랫폼이 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획기적인 부분일 거고 아마 알테오젠의 기술력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사실 그래도 얘네들이 정말로 작전 세력들이 이용하고 있는 종목, 작전 세력이라고는 안 할게요. 어차피 기술이 전에 되었기 때문에 큰 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를 또 올릴 만한 회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제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총이 좀 낮은 종목인데 제가 요거 1,300원에 말씀드린 종목이거든요. 환기 종목이요. 시총이 낮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가가 요 상태에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회사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망할 회사는 아니다. 아니서 환기 종목인데요. 환기 종목 굉장히 위험한데요.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임종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한미약품의 장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땐 이 회사를 살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회사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죠? 정지돼 있던 이 회사를 살려놨어요. 살려놓고 주가가 굉장히 빠졌거든. 주가 굉장히 빠지고 이 구간에서 유상증자해서 주식수를 늘리고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는 10백억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네가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보게 되면 다른 이 정도 규모의 회사랑 좀 달라요. 보시게 되면 연구개발 활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먼저 볼게요.
자, 연구개발 비용을 보면은 1년에 얼마 써요? 1년에 1000억, 아니 100억 정도 써요. 1년에 100억. 100억 정도 쓴다. 그 1년에 100억이 큰 돈이냐, 적은 돈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매출액 대비 뭐 30% 이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100억을 쓴다. 회사 근데 규모가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100억을 쓴다. 일단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요? 박사급 전문 인력 35명을 포함하여 52명의 연구 인력이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총 1000억짜리 회사가 연구 개발 인력만 52명.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연구 개발 실적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개발 중인 부분들이. 그죠? 이거 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발 중 상황 예정. 엄청 많죠. 그죠? 물론 이런 거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근데 보면 경구용 비망치료제, 항암 항체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저분자 항암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펩타이드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면역 증진력, 마이크론 바이오 균주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들 자체가 굉장히 조금 연구 개발에 대해서 진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돈적인 부분도 사실 유상증자나 이런 거를 또 하면은 이미 한번 했거든요. 뭐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주 배정 말고 사실 제 3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가 결과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하면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근데 제 음모론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미래가 좀 그래도 돈이 없지만 미래 기술력이 충분한 미래 기술력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시총이 1000억이에요. 그럼 나는 이 회사 주식을 많이 매집을 하고 싶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매집을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여기서 회사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 의심. 근데 지금 DXVX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했죠. 그죠?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죠. 근데 또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기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눈치가 보일 뿐더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으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한번 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는 거다 하면서 밑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뇌피셜이지만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충분히 1000억이 있을 만한 회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개발 기술에 대한 부분들 많고 이번에 자회사가 5천억 규모의 또 기술 이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보게 되면 여기 자회사가 있어요. 계열 회사가 있는데 여기 에빅스젠이라고 있죠. 에빅스젠. 얘네가 이번에 기술 이전 미국에 5천억도 했어요. 물론 그게 또 구라라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기술 이전의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000억에 대한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얘네가 분명히 뭘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시총이 낮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드리진 않아요. 근데 한번 주목을 해보셔라. 분명히 이렇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주목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 현구간에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좀 대응을 해서 뭐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7,578명 정도 있거든요. 최근에 한 30분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여기 좀 있으니까 사실 제가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위쪽에 010-9201-6329로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바이오라고 남기시면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릴 건데 제가 CDMO 관련돼서 계속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작년부터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근데 또 미국이 제 통수를 쳤어요. 생물보안법 12월에 통과시킨다라고 해서 기껏 매집을 해놨는데
어떻게 생물보안법 미뤄졌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 CDMO 관련된 제 매집주라고 해서 같이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한 25% 정도 돼요.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보다 좀 싸게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생물보안법 이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CDMO 관련주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텔레그램방 입장은 010-9201-6329 이쪽으로 바이오라고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CDMO 관련된 히든 종목 요것도 공유 한번 드려볼 테니까 오랜만에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손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6개월? 더 지났죠. 거의 한 8개월, 9개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중에 정말 유일하게 안 올라간 종목인데 저는 유일하게 안 올라간 종목인 만큼 훨씬 더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CDMO 관련주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